온 천지가 다 흰색으로만 있습니다. 다른 색깔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넓은 대지가 온통 흰색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눈동자가 띵 하고 옵니다. 깜빡 깜빡 코에서 뿌지직 하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영하 60도가 되면 온 세상 그 몽골 넓은 초원이 꽁꽁 얼어붙는 겁니다. 완벽하게 정말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죠. 몽골에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영하 60도. 그거는 도대체 어떤 온도일까요? 영하 6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도 영하 20도 아닙니까? 그런데 냉동실보다도 뭐 비교도 안 되게 춥지 않습니까? 영하 60도.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게르 안에 들어가서 거의 바깥 활동을 못 하겠죠. 그리고 가축들은 그 게르 바깥에서 몸으로 그 온도를 견뎌야 됩니다. 아니 무슨 큰 창고 같은 걸 지어놓고 가축을 넣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몽골의 유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가축을 사육하거나 호주처럼 어느 거점을 두고 방목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목이라고 하는 건 가축이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인간이 이동해가는 방식입니다. 어느 한 곳에 거점을 두고 집을 짓거나 큰 우리를 지어버리면 그때부터 유목이 아닌 거죠. 유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들은 그냥 초원 위에서 밤을 새워야 됩니다. 영하 60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찬바람,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몸으로 말도, 소도, 염소도, 양도 다 버텨내야 됩니다. 소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머리만 모아놓고 엉덩이 쪽을 이 밖으로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추워서 자기들끼리는 숨은 거라고 숨은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새우고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꼬리 쪽이 꽁꽁 얼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잘못 딱 건드리면 꼬리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 정도의 추위가 영하 60도입니다. 조드라고 하는 겁니다.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재앙입니다. 소 꼬리가 부러질 정도인데 양이든 염소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 밤을 너무 고통스럽게 그 추운 데서 있다가 죽어가는데, 매년 그것이 온다면 아마 유목민들도 못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겨울에 한번 왔었고 2005년 겨울에 조드가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한 강추위 조드는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2001년 그 겨울 조드가 지나고 나서 유목민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딱 가는데 저기 앞에 게르가 한 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르를 한 100m쯤 가기 전이었는데 그 앞에 빨간 소 시체가 하나가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껍질을 벗겨서 그냥 놔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빨간 상태의 살인 거죠. 죽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몇 발을 더 갔더니 거기는 죽은 양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양의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가축들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죽고 나면 가죽은 쓸모가 있으니까 이제 벗겨놓고, 죽은 동물은 먹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죽은 동물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밖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땅이 꽁꽁 얼어 있어서 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다 던져 놓는 겁니다. 밖에 내놓자마자 영하 60도 이렇게 되면은 바로 급속 냉동으로 꽁꽁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산처럼 이렇게 쌓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2마리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98마리가 죽어서 거기다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목민의 얼굴을 보는데 그 쾌한 눈동자라고 하는 게 지금도 거의 잊혀지지 않는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몽골의 조드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나에게 내린 어떤 천연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들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하늘을 향해서 욕도 좀 해보고 침도 뱉어보고 화살도 한번 날려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유목민들은 그렇게 또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것인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살 수가 있을까요? 게르 안에서 어떻게 살아보는데,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면 생존을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한국에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몽골에도 겨울연가가 인기가 많았죠. 어느 소녀가 그 겨울연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말로는 옆집인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다가 그 겨울에 얼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 신문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사람도 그렇게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추위입니다. 몽골에 조드가 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다 죽는 이런 상황에서 게르 안은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냥 텐트, 조금 단단한 텐트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건데요. 게르는 생각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 가운데 난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따뜻하기도 한데요. 우리 집처럼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강인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가 아까 소년들이 그 추운 날 말달리기를 해서 어른이 돼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하게 벼려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겨울에 고비를 가다가 남의 집을 잠깐 빌려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캠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 게르를 빌려서 잘 수밖에 없었죠. 밤에 늦게 갔는데 불을 딱 켰더니 어른들도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도 일어났는데 그 밑에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아이들이 3명의 꼬마 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걔들이 한 4살, 3살 이렇게 돼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옷을 다 벗고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낙타나 양털로 만든 펠트를 깔아놓기는 했는데 그게 이 땅의 차가운 기운을 다 막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침낭을 깔고 자도 막 한기가 올라올 정도인데 거기에서 애들이 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게르 안이 조금 따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견디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겨울 몽골 여행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드, 너무 추운 곳으로 갑자기 훅 와버렸죠. 그래도 저는 몽골 겨울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때 기분이 좋으면 속옷만 입고 그 대지를 마라톤 하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증거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하 40도에 막 그렇게 뛰어보고도 하는데, 거기 가 있으면 정말 죽지만 않는다면 에베레스트 꼭대기도 가보고 싶고 남극도 다 횡단해보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 정신을 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몽골의 그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겨울마다 어떤 빼놓지 않고 거기에 가서 돌아다녀 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름 여행보다 겨울 여행을 훨씬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죠. 아이고 오래 살아야지. 그런 데를 죽을 똥 살 똥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엄마, 올해는 살겠지. 올해가 며칠이나 남았다고. 내년이 문제예요, 내년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마는데요. 여기는 농담이었고 제가 오늘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가볍게 이제 끝내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몽골 겨울 여행 그리고 조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겨울에 여행을 다니면서 길 위에서 만났던 그 유목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조드가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극복해 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